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퀸즈 리들렉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선두에 서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이한 어제 퀸즈 주민들이 노던 블러버드 선상으로 모여듭니다. 모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 주민들은 섭씨 2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밖으로 나와 퍼레이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두에서 행진을 이끌며 성조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포옹하고 악수를 나누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와 제한군인회도 함께 행진하며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했습니다. 퀸즈 주민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성조기를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메모리 데이에 이렇게 정말 이 뉴욕시에서 행사를 크게 협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A good time for everybody to honor the past soldiers who gave their lives for this country, and it also brings all the diverse cultures of the neighborhood together and makes everybody feel good. 2015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뉴욕시 경찰기마대와 군악대, 뉴욕 소방국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인 사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관심이 부정적인 면만을 들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내분 사태를 또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한인 사회에 또 한 번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뉴욕 지역 온라인 탑 뉴스로 뉴욕 한인의 분규 사태 후속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 모두 자신이 뉴욕 한인 회장이라고 밝히고 다른 쪽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회장 모두 이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민선 회장의 후보 자격 박탈부터 민승기 회장 탄핵, 뉴욕 한인의 정상화위원회의 회관 무단 침입, 각종 고소고발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벌어진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의 뉴욕 한인의 취임식 과정의 소동을 현장 취재하고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신문은 1960년 설립된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하나로 한때는 한인 이민자들의 통합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며 이제는 무급 회장을 선출하는 의례적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뉴저지의 대형 병원 3곳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디넥의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 리치우드의 벨리 병원 등 3개 병원의 의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는 최근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연방당국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환자들의 이름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 출생 기록 등을 외부에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은 각각 1,500명의 환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병원을 합친 피해 규모는 총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는 서한에서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나 의료기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등은 유출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관은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2명의 용의자에게 13명의 경관이 137발을 발사했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을까요? 작고 보니 용의자에겐 무기가 없었다. 지난 2012년 오하이오주 흑인 총격 사건인데요. 당시 백인 경찰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흑인 용의자 2명을 무차별 총격 끝에 사살한 백인 경찰에게 지난 23일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흑인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이 과정에서 7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날 오하이오주 퀴아호가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흑인 용의자 2명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한 경관 마이클 브렐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엔진 소음을 총성으로 오인했습니다. 오랜 추격 끝에 용의자들은 차를 세웠지만 13명의 경찰들은 용의자들을 향해 모두 137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브렐로 경관은 혼자서만 49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숨진 용의자들의 차량에서는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위험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총격을 가한 브렐로 경관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위협적인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총격이 이루어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유가족과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밤 늦게까지 계속되면서 경찰은 과격한 행위를 하거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노동허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노동허가 시스템이 개선되면 취업 이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는 12월 현행 전자고용 허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자고용 허가 시스템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취업이민 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적체 가중으로 신청서 처리에 최장 60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예고한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별 예산 배정을 통한 대대적인 시스템 확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016 회계년도 예산 제안서에서도 신청자의 수수료를 기반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허가 승인 프로그램에 이례적으로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2016 회계년도에 처리 가능한 전자고용 허가 시스템 신청서가 약 96,4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4 회계년도에 비해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은행의 고유 권한이었던 외환 송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면서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고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 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 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 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외환 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지만 외환 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앞으로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외환 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외환 송금 문호 개방으로 송금 수수료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 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 거래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새 표준 시험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교사와 학부모들은 너무 긴 시험 시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표준시험위원회는 내년부터 새 표준시험의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 첫 시행에 들어간 새 표준시험의 시험 시간은 기존의 2배 정도인 10에서 11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지나치게 긴 시험 시간으로 뺏기는 수업 시간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표준시험에서는 수학 과목의 경우 60분, 영어 과목은 30분 정도가 각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3학년 시험 시간은 9.75시간에서 8.25시간으로 4에서 5학년은 10시간에서 8.5시간으로 6에서 8학년은 10.8시간에서 9.2시간, 11학년은 11.1시간에서 9.7시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나치게 긴 시험 시간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은 공허한 연불입니까? 아름다운 공원이 어두워지면서 사건 사고의 본거지로 변합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강도 등 주요 사건이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11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최근 보름 동안 2살 난 남자아이 유괴 사건과 2건의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욕시경의 공원 내 용의자 검거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원 내 체포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센트럴파크 내 강도와 유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빌 브렌튼 뉴욕 시경국장은 공원 내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 구조적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아시안 노인의 빈곤층이 타민족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행동연대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노인 빈곤율은 25.6%로 히스패닉 30%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흑인은 20.1%, 백인은 15.1%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층의 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 11,354달러 이하, 2인 가구 14,324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빈곤층 노인들이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약을 처방받거나 의사를 찾을 비용 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상하원에서는 최근 소득의 7%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으로 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편 은퇴자 협회도 뉴욕주는 높은 세금과 생활비로 인해 은퇴한 노인들이 기피하는 주 2위에 해당된다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LA 한인회가 8월에 있을 대대적인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회관에서는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광복절에 있을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오는 7월 15일부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광복절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자축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파워를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짓기 대회를 비롯해 그림 공모전, 스피치 컨테스트, 합창 경연대회 등 한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도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 선조들인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제작하게 되며 기념비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도 실시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의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게끔 하고 그것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적어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복절 관련 독립영화제도 개최할 계획이며 특별 사진전, 축하 공연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0여 개의 단체들이 함께하게 되는 이번 광복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LA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이 더 심해지면서 벌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벌떼 때문에 주민들의 고생이 심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가. 마치 흙이라도 뿌려놓은 듯 가정집 마당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떼지어 몰려있는 곤충입니다. 길거리는 물론 자동차나 담장까지 뒤덮은 곤충떼는 문과 창문 틈을 통해 집 안으로도 침투합니다. Never in my life have I seen anything close to this. 매일같이 방역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엄청난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There's no stopping them. They will kill a bunch of them and they're dead for a while, but then more just keep piling on top. 주민들을 괴롭히는 벌레의 정체는 미래부터 사는 해충인 긴 노린재의 일종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수개월째 버려져 있던 인근 농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전염병을 옮기진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하루빨리 곤충떼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가정집. 집안 곳곳에 벌이 날아다니는 걸 이상히 여긴 집주인이 천장 속을 확인하는 순간 수만 마리의 벌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집 천장에 커다란 벌집까지 지어놓고 3년 전부터 제 집인 양 살아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집 주변에 벌이 많이 날아다니면 집 천장이나 벽 안쪽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독한 가뭄 탓에 캘리포니아의 잔디밭은 아직도 누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잔디밭에 호스를 갖다 대자 누런 잔디가 순식간에 녹색으로 변합니다. 호스에서 분사된 건 물이 아니라 녹색 페인트였던 겁니다. People are going to have to start painting their lawns green if they want green lawns this summer. 이에 착안해 잔디밭 페인트 칠이라는 기발한 사업을 시작한 빌은 올여름 대박을 터뜨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참치회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미 전역 8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53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31명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로 확인됐고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불체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이면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시장이 곧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안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에어프랑스 소속 여객기가 어제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뉴욕의 JFK 공항까지 운항하면서 미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메릴랜드주 경찰 폭발물 센터로부터 해당 여객기 탑승객들에 대한 익명의 협박 전화를 보고받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착륙 후 보안 검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22일 오전 8시 25분쯤 브롱스에서 14세 소년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괴한이 발생한 3발의 총탄이 머리를 관통하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24일에는 역시 브롱스에서 7세 소녀가 길을 건너다 뺑소니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24일 오후에는 브루클린에서 54세 남성이 아파트 안에서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오후 들어 한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